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5월 14일 오전 11시를 넘었습니다. 요사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이 좀 이상해졌습니다. 특히 김정은에 대한 이 발언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는 쇼를 하겠다고 하니까 트럼프가 그레이셔스한 행동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트위터를 통해서. 그레이셔스, 영어에서 가장 멋진 단어입니다. 그레이셔스,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레이스, 고상하다, 우아하다, 그레이셔스. 김정은이가 우아한 행동을 한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레이셔스, 이거 좀 너무한 것 아닙니까? 풍계리 핵실험장은 이미 쓸모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6번 핵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내부가 붕괴되어 가지고 어차피 폐기하게 되어 있는 것을 쇼를 해가지고 폐기하는 거죠. 마치 이제는 더 이상 핵실험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10년 전에 영변의 냉각탑 폭발을 할 때 CNN을 불러가지고 중계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냉각탑 폭파한 다음에 핵실험을 본격적으로 하고 우라늄 농축으로 전환해가지고 핵폭탄을 한 60개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아무 의미 없는 쇼를 트럼프 대통령이 그레이셔스하다, 고상한 행동을 했다고 한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층에 대한 충성은 강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가치, 또 미국이 상징하는 세계 보편적 가치를 과연 신봉하는 사람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말이 너무나 거칩니다. 그리고 거짓말이 너무 많습니다. 명백한 거짓말도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합니다. 다만 그동안 한국인들이 트럼프에 대해서 기대했던 것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서 한국 사람들의 안전보다는 김정은의 안전을 더 챙기니까 트럼프가 그래도 사납게 나와서 김정은을 몰아세우는 걸 보고 통쾌하게도 생각했고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한국 대통령보다 한국인을 더 챙기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과 만나겠다 하는 이야기를 한 뒤부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속에 허영심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허영심이. 노벨상에 대해서도 기대를 하는 것 같고 회담도 판문점에서 하고 싶어 하고 주변에서 걷고 말려가지고 그것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 쇼를 의식한다는 것이죠. 정치는 일정하게 쇼를 해야 됩니다. 정치 그 자체가 쇼입니다. 쇼인 점이 많아요. 그러나 쇼가 안 통하고 해서는 안 될 분야가 있었죠. 그게 안보와 직결된 문제, 이건 국민 생존과 관계되는 문제죠. 이 문제에 관해서 위선이나 허영심으로 대하면은 단판이 당합니다. 누구한테 당하느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가게 악령이죠. 악령. 수백만을 죽인, 아무리 적게 잡아도 300만을 죽인 집안입니다. 이 집안에 그레이셔스란 표현을 하겠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속에 악령의 그림자가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과 만났던 사람 또는 거래하려고 했던 사람, 뭐 명단을 보면은 답이 나올 겁니다. 작년에 실각한 짐바브웨 무가베, 아랍의 봄 때 맞아 죽은 카다피,
지금 시리아 내전의 원흉인 아사드의 아버지 아사드, 또 부인과 함께 피살된 차우세스코, 이 사람들 다 김일성을 만나서 김일성을 좋아했고 김일성의 영향하에 들어갔던 사람들입니다. 카터가 김일성을 만나서 김일성, 김영삼 회담을 주선했는데 김일성이 죽고 말아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카터는 무슨 한반도에 중요한 일이 있으면 나타나가지고 한국인에게 매우 불리한, 그리고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유리한 행동을 이게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참 기분 안 좋은 사람이죠. 김규식, 이후락, 장세동, 김우중, 정몽헌, 임동원, 박지원, 노무현, 김대중, 박근혜, 문선명, 황석영, 윤희상, 이 명단을 제가 불러드렸습니다. 잘된 사람도 있지만은 피살, 납북, 투옥, 파산, 자살, 탄핵 등등 불행하게 된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우연일까요?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우선 악당입니다. 이 종교적으로 말하면 악령입니다. 이 세 명이 죽인 인명이 수백만이나 되고 거의 전부 다가 동족을 죽였습니다. 동족 학살자죠. 동족 학살자. 이런 인간 집단과 만날 때는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들이 내뿜는 이 악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신념을 가져야 됩니다. 그 신념은 인권, 자유, 진실 이런 것이죠. 이런 신념이 없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과 만나가지고 적당한 거래를 해가지고 입신 출세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순간, 그 순간 벌써 당하는 것이죠. 악령의 영향권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이 평양을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평양에 간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 악령의 무대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조종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김규식, 김대중이 그런 무대에서 국가 이익을 희생시키고 본인들도 실패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만나고 오면요, 사람이 달라집니다. 몇 가지 감정을 갖게 돼요. 첫째, 두려워하게 됩니다.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이 만나고 온 이 세 사람을 비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비판하면 주변에서 뭐가 들어올 것이라고 공포감을 갖게 돼요. 또 다른 감정이 하나 생깁니다. 친근감을 갖게 됩니다. 일단 만나서 인간적으로 대화해 보니까 무서운 독재자가 아니더라. 잘 웃더라. 통 크게 이야기하더라. 유머도 있더라. 아니 그거야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독재자는 다 매력적인 인간입니다. 독재자는 잘 웃습니다. 독재자가 화내는 거 없습니다. 독재자는 살릴 사람도 죽이고 죽일 사람도 살립니다. 통 크게 봐줄 수도 있어요. 살릴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대한민국 대통령은 감옥 간 사람을 풀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이는 죽일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독재자입니다. 그게 아주 인간적 매력으로 비춰질 수가 있다 이겁니다. 특히 신념이 없는 사람한테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 세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뭘 해보겠다고 하는 그 순간 이미 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강점은 뭐냐? 아무리 거짓말 해도
비판을 받지 않습니다. 언론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김정일을 만나가지고 사람이 감탄했다는 이야기 이런 거 있습니다. 아,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있어서므로 한민족의 긍지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텔레비전으로 서울을 보면은 가슴이 뜁니다. 이런 이야기 했다고 김정일이가 좋은 사람이라고 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정일은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남한 노래도 부릅니다. 그러나 누가 김정일 보고 비판을 하겠습니까? 그게 독재자 아닙니까? 그 독재자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인간됨을 칭송하다가 결국 바보가 되고 맙니다. 허영심. 또 이 자들은 임기가 없는 사람입니다. 임기가 있는 사람이 임기 없는 사람을 만나면은 임기를 가진 사람은 항상 시간에 쫓깁니다. 자기 임기 내에 큰 성과를 올려야 되겠다고 하면은 그건 이미 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기다릴 줄 모르는 대통령과 몇 년이라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의 생활을 즐길 수 있는 독재자가 만나면은 독재자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허영심입니다. 권력자의 허영심입니다. 허영심. 1938년 뮌헨 회담에서 체코슬로바키아를 히틀러한테 갖다 바치는 합의를 하고 돌아와서는 우리 시대의 평화를 만들었다라고 자랑한 챔버레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1년 뒤에 전쟁이 나고 그 1년 뒤에 챔버레인은 병사했습니다. 살 생각이 안 들었을 겁니다. 2차 세계대전을 불러들인 원흉이 되어버렸습니다. 한때 평화의 사도로 칭찬받았고 그때 챔버레인을 영웅으로 만들었던 언론과 여론은 전쟁이 나자마자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뮌헨 회담에 서명했던 네 사람, 히틀러는 자살했습니다. 챔버레인은 실각했어요. 무솔리니는 잡혀가지고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달라디아라는 프랑스 지도자는 몰락해버렸습니다. 실각하고 정치적으로 완전히 끝장나버렸습니다.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김정일을 만나고 왔습니다. 와서 한국에 와서는 마치 김정일 대변인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물론 단시간이 있고 나중에는 돌아섰습니다만. 이게 바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만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유혹이고 그 사람들이 부담해야 할 리스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허영심을 가지고 김정은을 만나면은 제가 쭉 명단을 불려드렸던 이 사람 처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언론이 살아있습니다. 야당이 살아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까지 호언장담이 결국은 쇼였구나라고 드러나면은 트럼프가 노리는 이번 중간선거에서의 승리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트럼프가 김정은한테 속지 않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직한 인간이 되는 거죠. 자신에게 정직한. 허영심이라는 것은 뭐냐? 자기 실력보다도 더 큰 것을 바라고 더 큰 것을 속임수로 얻어가지고 인기를 높이려고 할 때 거기에 권력자의 허영심이라는 덫이 함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